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될 부분을 3개만 딱 골라보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의 시각으로 3가지를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쪽 바로 제약바이오네요. 그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 상한가도 가고 강하죠. 거기에다가 AICR, 이 미국의 암호학회 이번 주 후반에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끊임없이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DA에서 승인됐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비만이 핫합니다. 재료도 많던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한 요번 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구용 비만 이야기가 맞아요. 화두가 된 게. 일라이릴리.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시세가 괜찮아요. 실적 부분으로 분명히 주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 또 시장이 약간 키 맞추기입니다.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돌아가고 있는 모습. 기존에는 약간 ADC, 플랫폼 이랬었는데 오늘 비만 테마가 좀 강세로 되는데 우선 비만 들어가기 전에 KRX 바이오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성이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나 과연 KRX 바이오 지수는 이제는 조금 더 볼 때가 되었는가? 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 차트 모습이 KRX 바이오 주봉 모습입니다. 약 3주 전에 과대 낙폭에 따른 하락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크게 좀 말아 올린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 양봉 몸통의 크기가 좀 줄었고 금주는 더 줄었습니다만은 거의 지수와 여러분들 좀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조금 쉬어가나? 저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제약바이오의 하락도 역시나 관세 문제였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관세가 전이될 수 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부 철회 내지는 완화가 되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자체 모멘텀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고, KRX 바이오를 보니 지금 3,813입니다. 4,000과 4,200까지는 조금 더 열어둬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먼저 거시 관점에 따라서 지수를 좀 보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구용 비만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는 D&D 파마텍 쪽인데 인벤티지 랩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거래량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7분인데 지금은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갭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약간 동반되었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 정도는 넘어갔고 어제의 음봉 정도는 적어도 오늘의 강한 수급으로 메꾼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즉 쉽게 말해서 지속기간이 좀 길어진다. 지금 주사용 치료제든 경구용 치료제든 중요한 거는 좀 지속기간입니다. 하루 맞느냐, 하루에 2번 맞느냐, 일주일에 1번 맞느냐, 월에 1번 맞느냐, 이 차이고,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이 주사제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벤티지 랩의 사측 내용이에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구용 약이 24% 정도인데 본인들 것은 70배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그럼 내일도 조금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으냐? 네, 그래 보입니다. 단지 오늘 진입하신 분과 더불어서 내일 진입하신 분들도 내일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장중 흐름을 누가 잘 읽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지, 차익 실현도 얼만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고 다음 주로 넘길지에 대해서 결정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구도로는 저는 내일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일부 비중은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전체적으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인벤티지를 펩트론, D&D 파마텍까지는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가도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죽었다 내지는 대량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다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캔들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위치단이 조금 높다는 정도. 지난번에 4월 18일에 거래량이 동반된 흔적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분명히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다른 제약보로 이제 확장성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AACR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BL 바이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호재 소식이 있었고 지금 주가 뭐 잘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축하드릴 일이고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도 바이앤홀드가 맞습니다. 아직 그 떨어질 만한 그런 기운, 어떤 기술적 모습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단지 지금 5일선과 21선과 이 차트 모습을 보시면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데일리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의 향후 모멘텀은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AACR은 공략은 못했지만 향후 모멘텀도 좋고 아스코가 더 큰 행사예요. 아스코 때에도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비만이었어요. 저는 AACR을 앞둔 차익 실현은 좀 고뇌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까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장기 투자의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뭐 또 신규 투자나 매매의 관점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위치단에 대한 이 두 종목은 고뇌가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군들은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비만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AACR은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반도체네요. HBM 다음 바톤 타자는 CXL. 반도체 CXL 얘기하기 전에 반도체 얘기부터 전체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오늘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간만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 좋았고 하이닉스 실적도 괜찮았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크게 노이즈 없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무거운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무겁습니다. 지수에 연동 관계가 있고 단지 뭐 우리 박상재 앵커님 말씀에 답변부터 드린다면 네. 저는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조금 반도체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데 오늘 CXL을 들고 왔고요. 네. 뭐 간단하게 그 반도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오늘 지금 선물 지수가 333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5일선 키 맞추기 오늘 개장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렸고 여기서 양봉 전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가까지 붙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만 0.3에서 0.2 마이너스인 상태로 끝나면 내일 시장도 솔직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미결 증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채로 약간의 고뇌가 외국인들이 엿보이는데요. 전일의 어떤 선물 매수 계약의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있고 내일 정도 이 정도 갭을 유지한 채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거웠던 반도체 쪽이 결국은 56,000원을 넘어서 위로 간다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간 그 21선이 위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지붕 같은 좀 모습이 있어요. 기술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거래 대금도 좀 부족하고 이평선들 캔들들이 이렇게 기관 행보로 잘 옆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뭔가 착 튀겨 올라갈 수 있는 지수와 삼성전자의 연동 관계는 다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금요일인데도 그래도 내일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관적으로 좋은 판단 범주 내에서 이제 어떤 파트들이 움직여야 되고 오늘장 무엇이 좋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HBM의 바턴은 CXL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규모의 성장 부분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CXL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던 기술이었고요. 단지 화두가 된 적은 심지어 없습니다. 2023년까지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CXL 시장이에요. 그 기술 개발은 했는데 별로 필요 없어. 이런 부분이 확실히 와닿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HBM이 AI 개화가 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어느 시점이었느냐? 2023년이었죠. 그러면 HBM의 이제 월이 막히는 어떤 벽이 막히는 단계가 HBM4부터라고 보는데 시장은 저와 그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XL의 구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CXL의 어떤 효율성 측면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두주자냐. 여기서는 뭐 저의 주관적인 걸 다 배제하고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기술 개발을 이뤄놓은 상태였고요. 그 기가바이트 쪽 안에서도 지금 128기가를 넘어서 265기가바이트로 기술 개발을 해가는 쪽입니다. 제품들이. 그리고 다음 타자는 이제 SK하이닉스. 뭐 어제
내용들이 좀 있었죠. 뭐 에이징랜드가 지금 DDR5에 관해서 96GB SK하이닉스에 뭐 납품했다, 인증받았다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기술 개발 완료했고 또 선두 기술력으로 기술 개발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램 상강체제네요. 결국은 진입장벽 높다 안 높다? 높다. 그러면 이 꽉 잡고 있는 D램 상강체제 밑에 있는 우발주자들이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등수는 제가 정해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HBM에 이은 CXL의 서막은 올 것이냐? 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뭐 20조를 훌쩍 넘어가는 시장 규모를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고, D램의 상강체제 업체, 회사들이 이 기술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 측면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력은 CXL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부 종목들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시장에 좀 묶여있는 건 많습니다. 우선 네오셈부터. 오늘 좀 아쉽죠? 여기에 기술력은 1티어입니다, 여러분들. CXL이 이제 뭐 1.0이냐, 2.0이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는 1티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변곡점에서 좀 걸렸어요. 갭 상승을 했지만,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좀 내려왔던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콘 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올해 엑시콘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기술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약간의 CXL의 기술력도 밀리고 차트적인 것도 밀리고 네오셈과 비교했을 때 실적도 좀 밀립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엄연히 그 CXL 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TLB 쪽은. 그런데 모멘텀이 좀 붙어있는 쪽인데 여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CXL이라는 게 우리가 실적 기반 장착하는 걸 뭐 장착을 하면 더 좋지만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군 움직인 것은 퀄리터스 반도체까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퀄리터스 반도체도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습니다. 관심권에 있는 기술적 위치고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으로 두 종목 더, 파도하고 오킨스 전자가 있는데, 저는 뭐 파도는 그렇게 추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판단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2월에 만들어진 거래량이 있는데 이 정도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전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크지 않고, 오키스 전자가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데 여기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을 선취하고 어느 쪽을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겠느냐? CXL의 이제 서막이 올해 분명히 열립니다. 열릴 터인데 실적 기반에 있는 종목들을 바이앤홀드 선취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종목명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괜찮은 건 아닌 거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럼 콕 하나만 골라서 이 CXL의 토픽은 어떤 종목 보시는 거세요? 일단 그 옥깃이 좀 묻어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CXL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데 뭐 YC도 조금 묻어있고요. 네. 뭐 TLB도 좀 묻어있고, 최근에 CXL 화두로는 TLB가 좀 잘 움직였는데 기술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재미를 좀 받고 넘버원이고 실적이 좀 받침되어 있는 건 네오셈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 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핵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 좀 무겁지만은 오늘 쉰 만큼 내일은 또 부지런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같이 해주시네요. 반도체 그중에서도 CXL 관련된 내용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요, 정책 순환매, 고점 매수 금지입니다.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뭐, 앞서서 탈플라스틱 하면서 플라스틱 막 가다가 탄소 포집도 막 가는 듯 하다가, 그리고 그 이전 생각해보면은 홈닥터 있었죠. 세종시 있었죠. 지금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쏙 들어갔고, 1000% 넘게 갔다. 올해 첫 번째 텐베거다 했던 상실건설은 이 시위 출회 소식으로 인해서 또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빠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주가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겁고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주들 안 하려니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에 참여를 안 하기도 못하고, 하자니 이렇게 호흡이 빨라서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전문가님이 팁을 좀 주시죠.
이건 선수 다 드셨어요? 원래 저희 방송객관이 이런 네. 스타일이 아니신데 확실히 정책주 기억나실 건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릴 수 없다. 맞아요. 저희가 네. 아침에 이 부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릴 수 없고요. 네. 뭐 거래대금이 계속 동반되는 쪽이고 참고로 오늘 내려오면서 정책주들 그 신용 매수를 좀 보고 왔는데 네. 신용 매수가 거의 다 많아요. 상위권이에요. 아이고. 신용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뭐 빚을 내서 샀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반등의 트리거에 많은 매수 자금이 신용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제가 그때 말릴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정책수든 정치 뭐 인맥주든 좀 실적이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안정장치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뭐 종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1분씩 하려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상지건설 안 됩니다. 손절하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버티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실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한 4거래일 만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쪽인데 2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부터 20%가 더 빠진다는 쪽이죠. 그래서 불필요하다. 과감하게 손절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업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신양에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세종시 수도 이전입니다. 이게 손절입니다.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당장의 반등 트리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꼭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그 경고의 시그널을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있습니다. 왜? 밑으로 내려갈 수는 하방 압력단이 한 8%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다르죠? 상지건설하고 거기서는 20%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한 8%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가 굳이 버텨보겠다 하신다면 뭐 58%나 50%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너지게 되면 9,200원 단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두 종목 봤는데 뜻하는 바가 뭡니까? 정책의 순환매의 지속성에 관해서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약간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무리 여야를 떠나서 너무 무분별했습니다. 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그 많은 정책 정말로 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정책의 선순위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좀 무분별했다. 그나마 저는 AI하고 저출산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출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인데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오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단지 6,700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업사이드 정도가 한 8, 9% 정도 하방 압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 부분이 확실히 차익거래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버틸 게 아니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6,700원 정도가 무너지면 손절을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왜 손절이냐면 관세는 무대어라거나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뭐 지금 2주 정도 지나니까 완전 달라졌죠. 여기는 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 순환 파트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손절가가 도래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다. AI 필요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거든요. 1,500원 하던 주가가 7,000원 와 있습니다. 약 30%가 빠졌는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 접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방 압력이 조금은 멈출 수 있는 기술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바이앤홀드가 맞을 것 같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위치단에는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가를 넘어갈지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정책 순환매에 대해서 뭐 안 할 수는 없죠. 고점 매수는 좀 금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정책 순환매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가 너무 무분별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시세 챙기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갔어요. 차라리 그 여야의 어쨌든 경선 후보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인맥주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것도 여러분들 제한 기간 있습니다. 유통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6월 아니고요. 5월 말일까지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들 그리고 또 정치 테마로 엮이면은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술적으로 몇 종목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인맥주 그리고 세종시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대표 주자 하나씩 이렇게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친환경은 아직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좀 뺐고요. 오늘 뭐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때 하나솔루션을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이쪽은 지금 관세 무풍지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오늘 확실히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태양광에 대한 것들, 풍력에 대한 것들, 분명히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와는 반합니다. 왜? 친환경을 그렇게 추종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론에 따른 태양광 파트, 친환경 파트 등은 물론 우리 정책 순환매에도 걸려 있지만 약간 교차 함수, 교집합의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 순환매 그리고 트럼프의 태양광은 좀 중국 견제론의 관세 무풍지대까지. 그래서 좀 보셔야 된다. 지금도 하나솔루션은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주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